네, 오늘도 실적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죠. 지금 한결과 컴퓨터 실적이 나왔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 55억 원, 전년 대비로 9.7% 증가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8%, 순이익은 16% 전년 동기 대비로 증가된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주가는 지금 약박권 정도에서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시장이 위쪽으로 상승폭을 많이 키우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많으시죠?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시에 방송이 되는 2시 파워타임 시간에 허연의 이슈통 시간에 여러분의 주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그 부분들 허연의 이슈통이라고 머릿말을 좀 올려주시고요. 아자아자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이슈 주제를 올려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1905선까지 상승폭을 휘면서 장중 고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현물시장에서 매수 반전을 이뤄내면서 지금 3대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증권사 연구원들의 의견 모아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원화 속도 조절로 외국인의 매도 완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낙폭과대 인식과 경제지표 호전의 조합이다라는 판단인데요.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긴 연구원입니다. 코스피의 추가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기관 중심의 상승세가 진행 중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변동성 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모두 비슷합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반등폭도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 내 변동성 구간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시 19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도 8일 만에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의미를 두긴 좀 어렵겠죠.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좀 기술적 반등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코스피가 1900선을 하향 이탈한 이후에도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좀 아직 전환이 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시기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대선을 앞둔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대내외 실적 부담이 하방 변동성을 어떤 키운 그런 결과들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오늘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뭐 어제라든지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일정 부분 반등이 나타날 만한 시점에 또 반등의 기대의 그 반등의 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센티멘탈이 좀 더 위축이 되고 또 매수 주체 공백으로 이어지는 수급 불균형도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를 좀 다운시키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당분간은 이제 현재와 같은 어떤 위축된 투자 심리를 그 역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반전을 꾀하기는 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부담 요인들이 뭐 대부분 노출된 악재들이고 또 이제 가격 조정을 통해서 주가에 이제 상당 부분 흡수된 상태라는 점 그리고 그나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지표 쪽에서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제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것들은 지수 하단 방어에 어느 정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는 어떤 지지선 확보 과정에 좀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낙폭과대 인식이 높아지고 또 이제 어떤 경제 지표 호전이 계속해서 목격이 되면 지금과 같은 어떤 기술적 반등 정도는 언제든지 이제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차 반등 목표치는 어느 정도나 볼 수 있을지 그래서는 낙폭과대 위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종목군들도 업종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지수 흐름 자체는 일단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반등의 목표치라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지수 하단이 어느 정도 견고해지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수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또 개별 종목별로도 어떤 급등락
급락 종목들이 또 자주 이렇게 출현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 대응은 여전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하방 압력이 아직까지는 좀 높은 가운데 기술적 반등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낙폭과대주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대응이 효과적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이제 이슈로 부각이 된 환율 그 변수를 고려를 한다면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00원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어떤 차관한 종목 대응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원화 강세 속도가 가파르지는 않겠지만 선진국의 유동성 확대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아시아 쪽에서 그 위안화의 절상 압력 그리고 오늘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또 추가적으로 자산 매입 확대를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어떤 엔저에 따른 원화의 상대적 강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원화 강세 수혜주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긍정적인 접근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율 수혜주들 그리고 그동안에 낙폭이 좀 과대했었던 종목군들의 반등을 노린 그런 트레이딩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이었습니다.